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대한민국 AI 초격차 전략과 산업 동향입니다. 한국이 AI 분야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네, 100조 원. 정말 큰 숫자죠. 그렇죠. 과연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는 건지, 또 관련 기술이나 산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한 정보 발표 그 이상이에요. 핵심 기술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또 해외 경쟁 상황, 그리고 투자 기회까지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한국 AI 전략의 진짜 의미, 그 파급력,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역시 그 100조 원 투자 계획부터 좀 볼까요? 이게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력 양성까지 정말 전방위적이던데요. 단순히 그냥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그 이상이죠. 표면적으로는 물론 기술 경쟁력 확보가 목표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술 주권 확보하고 또 AI 일상화,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조건과 AI 일상화. 네. 특히 저는 그 국민 누구나 AI를 사용하는 사회라는 비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기술만 막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AI에 대한 접근성을 확 높여서 그 디지털 격차 문제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걸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구조 자체를 좀 혁신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최강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무게중심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연산에 딱 특화된 그런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LLM 같은 초거대 AI 모델이나 아니면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는 그 엣지 컴퓨팅, 이런 데 꼭 필요한 NPU나 TPU 같은 거예요. NPU, TPU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거 개발에 투자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AI 전략의 아주 중요한 하드웨어 기반이 될 겁니다. 하드웨어 기반이 탄탄해야 하는군요. 근데 하드웨어만 중요한 건 아닐 텐데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그 랭그래프라는 기술이 언급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랭그래프. 이게 뭐랄까, 여러 AI 에이전트, AI 대리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AI 조율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AI 조율 시스템. 네, 예전에 오토 GPT나 랭체인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AI가 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하는 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랭그래프는 특히 복잡한 작업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제어하는 데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제어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 시준을 넘어서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법률 자문이라던가 아니면 까다로운 고객 서비스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자동화하는 데 아주 유용할 수 있죠. 활용도가 높겠네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AI가 이제 단순히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니라 정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글로벌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는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미국 엔비디아는 거의 압도적인 AI 칩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죠.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들도 자체 칩 개발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죠. 한편으로 EU 같은 경우는 AI 규제를 통해서 안전성이나 신뢰성, 이쪽을 좀 더 강조하는 약간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군요. 각자 전략이 다르군요. 산업 적용은요? 산업 적용 사례는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오 분야가 아주 뜨겁습니다. 영국의 엑센티아나 홍콩의 인실리토 메디신 같은 회사들이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확 줄이고 있거든요. 와, 신약 개발해요? 네, 이런 성공 사례들이 또 국내 K바이오 기업들의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열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금융 쪽에서는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AI 기반으로 아주 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고요. 제조업은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 AI가 쓰이고 있죠.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역시 뭐니 해도 AI의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AI 반도체, 엔비디아, AMD,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이퀴닉스 같은 곳들, 이런 데는 계속 중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생각하면 기술력을 갖춘 국내 AI 솔루션 기업들, 자료에도 언급된 알체라나 솔트룩스 같은 곳들의 성장 가능성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다만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하고요. 그렇죠. 속도가 정말 빠른 분야니까요. 앞으로 그럼 AI 기술은 또 어떻게 진화할 거라고 보시나요? 몇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함께 이해하고 생성하는 멀티모달 AI, 이게 대세가 될 거고요. 멀티모달 AI? 그리고 여러 AI가 알아서 협업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도 훨씬 더 고도화될 겁니다. 아까 말한 랭그래프 같은 게 그 시작점이고요. 또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 바로 AI를 쓰는 온디바이스 AI, 즉 엣지 AI도 점점 확산될 거고요. 네. 좀 더 물리 보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자율진화형 AI라든가 아니면 계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양자 컴퓨팅과 AI의 융합 같은 영역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그 100조 원대 투자를 통해서 AI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랭그래프 같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동시에 키워서 AI 강국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바이오, 금융, 제조 같은 산업 전반에 AI로 확산시키려는 아주 큰 그림의 일부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분명해 보입니다. AI는 이제 먼 미래의 기술 이게 아니고요. 국가의 운명 또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입니다.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정부는 국민 누구나 쓰는 AI를 만들겠다고 하고 또 기술은 랭그래프처럼 점점 더 복잡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흐름이 만약에 만난다면 미래의 공공 서비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공공 서비스의 미래요? 네, AI가 복잡한 민원 해결이나 정책 자문 같은 걸 개인 맞춤형으로 아주 쉽게 제공해주는 마치 전기나 수도처럼 아주 보편적인 공공 인프라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 또 반대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미리 대비해야 할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